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이 상황은 모면하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 안 하는 사람. 내가 뭔가 해주면 고마워하지 않고 이것을 당연하게 받는 사람. 친절한 것을 매번 요구하다가 어쩌다 한번 거절하면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옆에 있으면 내 삶이 정말 괴로워지고 나빠져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도 모른 채 말이에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사가 동료한테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나랑 둘이 있는데 동료가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서 나한테 막 이야기를 시작해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만 일을 시키냐? 너는 일을 왜 안 시키냐? 왜 사람을 차별하냐? 내가 만만한 줄 아냐? 너는 왜 일을 안 하냐? 이건 불공평하다. 분노를 막 쏟아낸단 말이에요. 별 대단한 일도 아니고 듣고 있기도 나도 짜증도 나고. 그래서 그래, 그냥 그 일을 내가 할게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동료가 고맙다고도 안 하고 뭘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래, 그게 맞지 하고 너무 뻔뻔한 거예요. 나도 화가 막 나지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혹시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 있으실까요? 계속 남 탓만 하고 남이 해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부당하다 싶으면 불평, 불만, 분노가 막 튀어나오는 데다가 절대 사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거 너무 피곤하고 정말 옆에 있기 싫은 사람들이지요. 오늘은 이러한 사람들을 칭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어떻게든 줄여봅시다. 나르시시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말하지요. 이 자체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심리학적 용어로 쓰이는 이 나르시시스트란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러한 성격적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가 다시 언급 드릴 거기 때문이에요. 자,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평범한 사람은 본인을 이해 못하고 특별하고 높은 지위의 사람만이 자신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세 번째는 자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 느껴서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남들이 그런 자신을 우월하다고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네 번째, 거만하고 건방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여요. 다섯 번째, 남들의 성공을 쉽게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을 견제하고 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대인관계가 착취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할 사람들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대인관계가 피상적이에요. 깊은 인간관계가 없고 인간관계는 오직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 만나는 이 피상적인 관계가 유지되지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모든 문제는 실은 여기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지요. 공감 능력이 없으니 내 말과 행동에 남들이 얼마나 기분이 상할지도 모르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내용들 들으시면서 떠오르시는 사람들 있죠? 이런 거 하나 있다고 해도 나르시시스트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꽤나 두루두루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면 나르시시스트가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그 사람이 맞을 거예요.
문제는요, 이 나르시시스트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바로바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때문에 관계가 좀 가까워졌을 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알기까지 꽤 시간이 흐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이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괴로운 이유를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과 있을 때 우리가 괴로운 가장 큰 이유는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을 잘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변 사람들이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지요.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누가 불편해하거나 지적을 하면 그게 옳다 그르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차라리 말싸움이라도 하면 뭔가가 해결되기도 하잖아요. 이건 기회라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 어이없네? 이렇게 아예 뭔가가 잘못되었다고도 조금도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관계에서 해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죄책감이 있어야 관계에서 뭐라도 해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나르시시스트는 화를 무척 잘 냅니다. 그리고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고 몰아가는데 참 익숙하지요. 나르시시스트가 크게 분노할 때면 이 동일한 주제 때문이에요. 바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여겨질 때 이들은 폭발적인 분노를 느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을 견딜 힘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너무 크게 공격을 당했다고 느껴서 안갚음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은 다른 사람의 영역을 몹시 쉽게 침범합니다. 옆에 있으면 우리가 괴로운 게 이 사람들은 남들의 시간이나 기분, 권리 등을 아무렇지 않게 침범을 해요. 다시 말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선을 넘어요. 황당한 기분이 들고 무례하고 불쾌한 기분이 들지요. 그리고 제가 죄책감이 없다고 언급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당신이 선을 넘었다고 지적을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그래? 너는 참 이기적이다 하면서 오히려 내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죠. 이럴 때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는 남 탓을 정말 잘해요. 같이 있으면 매사에 네 탓이다, 상사 탓이다, 직장의 문제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달고 살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매사에 그냥 내 잘못이 되는 거지요. 나는 옆에 있으면 그냥 다 잘못만 하는 죄인인 거예요. 남 탓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죄책감도 느껴야 하고 내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죄책감도 잘 느끼지 않을 뿐더러 내가 스스로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취약하다고 했지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는데 절대 내 탓일 리가 없어요. 내 탓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남죠? 그렇죠. 항상 잘못된 타인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내가 질릴 때까지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럽니다. 이게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났고 남들은 막 하찮고 스스로가 제일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니요. 자존감이 쓸데없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 맞아요. 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존감이 높다. 즉, 나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긴다면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요. 남들을 업신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애초에 이런 걸 생각을 안 해요. 마치 키가 186쯤 돼요. 그러면 내가 키가 큰가 작은가? 저 사람은 내가 키가 작다고 생각하나? 아니겠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반면 내가 키가 컴플렉스예요. 키 높이 신발도 신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과 내 키를 막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키는 이런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존감이 낮은데 이걸 쳐다보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야. 저 사람보단 내가 훨씬 낫지. 저 사람들은 너무 못났어. 나는 참 대단하다니까.
이런 마음이 무의식에 가득하기에 오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대체 누가 나르시시스트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나르시시스트란 어떤 사람인지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한다고 했었지요. 이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인 걸 알고 모르고 대처하는데 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대체 저 사람은 나랑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불편한 거지?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을 이 8가지로 다시 정리해 둘 테니까요.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틈틈이 읽어보세요. 혹시 내가 상대하는 저 사람이 이 나르시시스트는 아닐까 하고 알아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먼저 상대방이 잘못을 깨닫고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이 변하려면 자신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애초에 누군가를 상처 줬다는 것을 모를 뿐더러 이런 하찮은 주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도 좀 변하겠지 기대하시면 상처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나르시시스트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에너지를 나 자신을 보호하는데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잘 알려진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회색돌 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중립적 행동 반응이라고도 해요. 어떤 거냐면요. 쉽게 말해서 딱 용어처럼 내가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에게 타인은 자신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이고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을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지요. 즉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에서 동력을 얻고 자신을 대단하게 인식하는 양분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먹이금지랑 비슷한 거예요.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반응만을 해서 별 반응도 재미도 없는 색도 온도도 없는 그냥 이 회색 돌멩이처럼 반응하면 됩니다. 아무런 재미도 없게 말이에요. 그리고 말을 굳이 길게 하고 설명을 한참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아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하세요. 그러면 점차 나르시시스트의 이 착취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하는데 이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아주 병적인 나르시시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 위주로 생각하고 꽤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주변에는 꼭 있어요. 그리고 이 이타적이고 선한 사람들은 이들에게 참 취약한 경우가 많죠. 많이 이용당하고 많이 괴로움을 느끼죠.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실은 이번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딱 2가지로 요약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이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2번째로는 바꿔보려고 노력해봐도 상처만 더 입을 테니 회색 돌멩이처럼 반응 없는 태도로 나를 지키자. 이렇게 요약 2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다양한 성격 장애에 대해서 다루어 볼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야지 구독자님들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덜 받으시고 행복한 날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